이사 부동산 대책, 용어도 낯선 우선 공급권, 현금 청산, 알쏭달쏭 잘 모르시겠죠?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드림부동산 투자연구소 정창래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명절이네요. 여러분 이제 음력으로 이제 이 설날인데, 여러분 우리 가족들과 함께 여러분들 아주 좋은 시간 보내시기를 좀 진심으로 기원을 하는데 또 5인 미만 집합 금지네요. 그죠? 고향 못 내려가시고 이런 분들도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참으면 이제 좋은 날이 오겠죠, 여러분들. 하여튼 명절 잘 보내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이번 내용은요, 여러분 이제 명절 이제 보내시면서 자, 2월 4일 날 이제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무려 83만 호 공급이라는, 그러니까 3080 이제 이사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 무려 83만 가구라는 이제 주택을 또 도심 쪽에 공급을 하겠다라는 정말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대로면 획기적인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내용들이 사실은 지금 뭐 많은 얘기들이 지금 오고 가고 있죠. 뭐 우선 공급권은 뭐냐. 그 다음에 뭐 현금 청산 기준은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이게 과연 시장에 미칠 파장은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용어 같은 경우도 좀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제 생각도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한번 그런 그 위주로 한번 오늘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한번 보시면요. 요 그래프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거 이제 국토부 가면 다 있는 자료입니다. 핵심만 좀 짚어드리면 일단은 지금 이제 총계 약 한 83만 가구를 지금 공급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서울에 약 한 32만 가구, 정부의 추계치로는 한 32만 가구를 이제 공급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제 공급이 되냐? 이제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라는 개념이 새로 나왔습니다. 이게 어떤 거예요? 자, 여기 복합자가 들어가죠? 복합자가. 복합자가 들어간다는 거는 보통 상업지에 지어지는 게 주상복합이잖아요. 주상복합은 뭡니까? 상업시설하고요. 주거시설하고 다 결합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주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가 역세권 지역에 들어가면 이제 뭐 상업지역하고 업무지역하고 같이 들어오는 거고, 그 다음에 중공업 지역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 이제 뭐하고 같이 들어와요? 업무지역하고 이제 같이 들어오겠죠. 그렇죠? 또 이제 저층주거지에는 뭐가 들어가요? SOC, 생활 편의시설이랑 이제 같이 들어오죠. 이런 식으로 해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역세권 지역, 중공업 지역, 저층 주거 지역에 이런 식으로 이제 개발을 하겠다라는 플랜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입니다. 정비 사업, 뭐 재개발 재건축이죠. 재개발 재건축을 공공에서 시행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뭐 도심 재생을 통한 주택 공급이라던가 이제 신규 택지 이제 앞으로 이제 또 지정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지금 역세권 지역이라던가 아니면은 중공업 지역이라던가 아니면 저층 주거 지역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이 정비 사업 같은 경우도 공공에서 이제 시행을 하겠다. 재개발 재건축을 공공에서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하고 관계된 건 사실 얘가 제일 큽니다. 얘가. 그래서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좀 오늘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역세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준주거로 상향을 해주고 여기 플러스 법정 상한 140%까지 해주겠다. 뭐 2종이나 3종이나 준주거로 상향을 해주고 이 준주거에 대한 법정 상한선 500%에 140%니까 700%죠. 여기까지 용적률 상향해서 주택수를 많이 늘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준주거 지역의 상업 비율을 좀 줄여주면 어때요? 주거 지역 비율도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상업 지역 상업 비율을 좀 낮춰주면 어때요? 주거 비율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거 비율을 좀 더 올리겠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중공업자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법정 상한까지 올리겠다. 그게 지자체별 탄력적으로 좀 적용을 하겠다라고 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층 주거 지역 같은 경우에는 1종을 좀 상향을 해주겠다. 즉, 1종이면 2종으로, 2종이면 3종으로 이 용도 지역을 좀 상향을 해주겠다라는 거죠. 용도 지역 상향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그 해당 용도 지역에 법정 상한선 120%까지 법정으로 상한을 해주겠다. 얘도 곧 용적률을 좀 올려주겠다라는 거죠. 즉, 세 개 다 용적률을 올려주겠다라는 겁니다. 용적률을 올려줘서 기존의 용도 지역보다는 고밀에서 개발하겠다. 고밀도로 개발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왜? 땅이 없으니까 고밀도로 개발을 해야겠죠. 그죠? 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절차를 보면 그냥 간단하게 볼게요. 그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아까 역세권 지역, 그 다음에 저층 주거 지역, 중공업 지역에서 앞으로 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을 할 텐데, 이런 적에 이제 사업 플로우를 한번 보면요. 먼저 이제 사업 제안은
뭐 토지 등 그러니까 거기 해당 지역의 소유자라든가 아니면 민간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지자체 등이 사업 제안을 합니다. 그럼 사업 제안을 하면 공공에서는 이거를 검토를 하는 거죠. 예. 근데 사업 제안을 할 때 토지 등 소유자들이 만약에 사업 제안을 했을 때는 10% 동의만 되면 오케이예요. 예. 그러면 이제 공공에서는 뭐예요? 제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검토해서 오케이가 나왔다. 그러면은 예정지구 지정고시예요. 예정지구 지정고시. 근데 이게 예정지구로 지정고시가 되면 이때 토지 등 소유자, 이 예정지구 지정고시 때의 토지 등 소유자가 우선 공급권을 부여받는 기준점이 되게 됩니다. 예, 기준점이. 이때의 소유자가 우선 공급권을 부여받는 기준이 된다라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사업 추진에 대한 의사타진. 그래서 만약에 이게 예정지구로 지정고시가 되고,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 제안서를 열람 1년 이내, 1년 이내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보통 일반적으로 여러분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인가 조건이 75%였죠. 예, 근데 그것보다 소유자 동의율을 지금 낮춰준 겁니다. 3분의 2로요. 66% 낮춰준 겁니다. 자, 근데 1년 이내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그냥 해제예요. 즉 66% 받아야 되는 거죠. 예, 66%.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이 되면서 지구 지정 확정을 하고 시공사 선정하고 부지 확보. 부지 확보를 한다라는 건 뭐예요? 저번에 한번 제가 설명 들었을 거예요. 여기 거주하고 있는 토지 등 소유자가 내 땅 주는 거예요. 내 땅 소유권 이전 해주는 겁니다. 예, 현물 납부. 예, 어떻게 보면 수용 방식이에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나는 여기 이 사업이 원하지 않는다. 이 사람은 그냥 현금 청산, 현금 보상이죠. 예, 이렇게 돼서 이제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주택사업을 수립을 하고 허가 내고, 이게 주택사업 계획 승인이 허가예요. 허가 내고 착공하고 입주하고 이런 이제 절차를 밟는 거죠. 자, 이게 지금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에요. 그래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에서 여러분들 좀 아셔야 되는 게, 거기 해당 지역의 토지 등 소유자는 10%만 동의하면 제한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 절차. 예. 얘 같은 경우는 뭐예요? 기존의 정비 구역이라던가, 기존의 정비 구역에서 기존에 지정이 됐던 정비 구역에서 조합이 공공 시행자에게 사전 컨설팅을 신청을 합니다. 즉 얘네들 뭐예요? 신청을 하면은 이제 공공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여기를 어떻게 개발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컨설팅을 해주겠죠. 예, 그래서 지금 조합에 해당 소유자의 2분의 1 동의가 되면 공공시행자에게 정비계획 변경을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 사업을 이렇게 그러면 니네가 원하는 대로 변경을 해서 좀 해달라. 그렇게 되면 이때가 정비계획 변경 제한 시점이요, 우선 공급권을 부여하는 시점이 돼버리는 거죠. 우선 공급권을 부여하는 시점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정비계획 기존 안에서 컨설팅을 받은 그 정비계획으로 변경 신청을 하고요. 변경 신청을 하면 이 정비계획이 변경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변경 신청 후에 1년 내, 여기도 있어요, 조합원의 3분의 2 동의나 아니면 토지 소유자의 토지 변적의 2분의 1 동의가 확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도 여기가 동의율이 똑같아요. 3분의 2 동의율. 예, 아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 3분의 2 동의. 얘도 3분의 2 동의예요. 근데 여기는 아까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10% 토지 등 소유자 제한으로 가는 건데, 여기는 2분의 1 동의,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약간 틀리죠. 그렇죠? 예.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게 좀 약간 틀리고요.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맨날 그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알겠는데 우선 공급권은 뭐냐? 우선 공급권. 입주권, 분양권을 맨날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근데 입주권이 이게 우선 공급권이 뭐냐? 우선 공급권은 뭐냐면 똑같은 거예요. 공공이 정비 사업의 공공이 이 정비 사업을 시행을 할 때요, 아파트를 그냥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우리가 그냥 민간 재개발, 재건축 사업 시 재개발 사업할 때 입주권이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입주권이랑 똑같은 개념. 예, 그렇게 그냥 입주권이랑 똑같은 개념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자, 요즘 이제 쟁점이 되는 상황들이, 제가 봤을 때는 좀 요것도 좀 문제인 것 같아요. 토지 소유자의 추가 수익을 보장을 하겠다. 당연히 토지 소유자가 뭔가 베네핏이 더 있어야 여기에 동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동의를. 근데 여기에 뭐라고 나왔냐면, 공기업 참여 시, 토지 소유자들 스스로 사업을 추진할 때보다도 10에서 30%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고 아파트나 상가는 우선 공급하겠다. 그러니까 우선 공급권을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얘는 지금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셨듯이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권을 부여하고, 그 다음에 장래에 부담할 아파트 값을 기존 소유자 자산으로 먼저 현물 선납, 그냥 소유권 이전해 주는 겁니다. 공공한테. 선물 선납한 후 정산하는 방식을 도입하겠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으로 모든 사업에 대한 리스크를 공기업이 부담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쟁점 사항이 되는 게, 자, 10에서 30% 수익률에 대한 기준점이 어느냐 이거죠. 기준점. 그러니까는 민간으로 했을 때 아니면 뭐 분양가 상한제 하에서 아니면 어떤 거에 하에서 기준점이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기준점이 상당히 불명확한 거죠. 불명확한 거죠. 어차피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께서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정확하게 얼마 벌겠다, 얼마 벌 수 있다, 이런 거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죠. 그죠? 그런데 이 기준점 자체가 사실 상당히 지금 불명확하다라는 거죠. 사실 이게 보장이 돼야 거기 토지 등 소유자는 그걸로 믿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기준점이 불명확하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강조해 드렸던 거 토지 등 소유자 어찌됐든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만약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면 내가 여기에 토지 등 소유자입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든 공공 직접시의 정비사업지에 내가 사업이든 여기에 내가 소유자예요. 자, 그래서 내가 소유자라고 하면 내가 이 사업에 동의를 하는 이유는 내 자산이 많이 늘어간다라는 전제하에 동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민간에서도 재개발, 재건축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여기 아파트 지면 여기가 내 자산 가치가 많이 올라가겠다라는 전제하에 동의를 하는 겁니다. 즉, 내 자산 가치 상승을 바라는 거죠. 예. 내 자산도 오르지 않는데 동의할 조합원들이 있겠습니까? 소유자들? 없어요. 그런데 이상한 문구가 있어요. 특히 실거래 내역을 면밀히 점검하여 최근 거래 가격 또는 거래량이 예전보다 10에서 20% 상승하는 경우에는 대상 지역에서 제외한대요. 자, 사업을 빨리 하기 위해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율을 지금 낮췄는데 여기는 반대로 1-20% 정도 상승해버리면 대상 지역에서 제외시켜버리겠대요. 그러면은 여기에 동의하는 조합원들은 가격이 오를까봐 전전긍긍 해야 돼요. 가격 오르면 안 되는 거예요. 아파트로 입주할 때까지는 가격 오르면 안 되는 겁니다. 과연 얼마나 동의할까요? 아울러 공공재개발 등 기발표한 정책에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도 가격 상승이 관찰되는 경우에는 사업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대요. 그러니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든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이든 가격이 오르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다가 말아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가격 상승 지역은 사업지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가격 상승을 원하지 않는 토지 등 소유자가 과연 있을 것인가? 내가 개발에 찬성했는데 가격이 오르면 안 되니까 전전긍긍,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한 우선 공급권 부여 원칙 확립. 그래서 투기에 대한 지금 이제 이 투기 방지책이 지금 나왔는데요. 자, 우선 공급권 부여. 이게 지금 사실 지금 상당히 지금 쟁점이 되는 사항이죠. 대책 발표 이후에 사업구역 내, 어디가 사업구역인지 몰라요. 아무데나. 자, 기존 부동산에 대한 신규 매입을 체결한 자는 우선 공급권을 미부여. 어디가 될지도 모르는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어떤 분이 만약에 이런 지역에 뭐 빌라라든가 아니면 단독이라든가 사서 들어가면 대책 발표 이후에 내가 신규 매입한 거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이라든가 아니면은 공공이 시행하는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간대요. 그럼 나는 뭐예요? 우선 공급 안 준대요. 미부여. 기준점이 없습니다. 그냥 대책 발표 이후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된 이후에 뭐 우리가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그러니까 투기가열지구 내에서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돼 버리잖아요. 조합원 지위 양도 해보면 안 나오잖아요. 물론 이제 예외 조항으로는 장기 보유자가 있지만 또 재개발 같은 경우도 관리처분 이후에 입주권 지위 양도가 안 되잖아요. 이렇게 어떤 기준점을 따라서 주고 안 주고가 정해져 있던 건 있습니다. 근데 아주 심플해요. 대책 발표 이후. 정말 공포스럽죠. 예. 집을 어디다가 살지 모르겠습니다. 사면 큰일 나요. 자, 만약에 이렇게 돼버리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한 4, 5년 동안 계속 어떤 거 가장 많이 느껴보셨습니까? 예, 규제 지역에서 규제 지역이 확대되니까 비규제 지역 올라가고, 또 규제 지역이 전체가 또 규제 지역 되니까 다시 또 서울이 올라가고, 여러분들 그동안 4, 5년 동안 확실하게 학습을 하셨던 게 바로 풍선 효과입니다. 즉, 얘도 이렇게 되면 풍선 효과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 공공 안 들어가는 민간이 갈 거고요. 예, 공공자 안 들어가는 민간 재개발은 아니잖아요. 그죠? 민간 재개발이라든가 민간 재건축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새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들로 다시 또 풍선 효과,
예, 지금 눈에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입니다, 저는. 예. 자, 거기다가 새 아파트들 많이 올릴 거고요. 거기다가 전세가 많이 오르겠죠. 여기 구역 만약에 어떤 노후된 지역에 약간 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팔지도 못해요. 그죠? 팔지도 못하고 사고 싶은 날 못 사니까 당연히 전세가는 또 폭등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가뜩이나 전세가도 불안한데 지금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도 거주요건 강화라든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거주요건 강화라든가 그래서 시장이 지금 전세가 지금 많이 안 나오는데 가뜩이나 이런 규제 때문에 많이 안 나오는데 또 하나의 또 전세가 상승에 대한 단초가 되는 하나의 이유가 되는 내용이 또 나온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한번 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이게 합리적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분 쪼개기 방지. 대책 발표 이후에 부동산의 분할이나 분리소유 등의 권리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 공급권 미부여, 즉 쪼개기가 됐을 경우 여러분들 자 단독주택이나 나대지 등을 다세대 등으로 건축하여 지분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대책 발표 이후 건축 허가분부터는 안 주는 거예요. 이전에는 줍니다. 대책 발표 이전 건축 허가분부터는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요것도 좀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뭐 구역 내 1세대 1주택. 이거는 원래부터 구역 내 1세대 1주택이 원칙이었죠. 그렇죠? 이거는 한 구역 내 2주택이 있더라도 원래는 1주택 주는 게 원칙이었잖아요. 그렇죠? 이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우리가 입주권 내용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우선 공급권은 1세대 1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운영을 하겠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제 구역에서 이제 2주택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1+1 같은 거. 예, 1+1 같은 거 2주택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감정평가 금액이 높거나 아니면은 전용 면적이 뭐 이렇게 좀 넓거나 이런 경우에 1+1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일단 원칙은 1세대 1주택인데 뭔가 나오겠죠. 그래서 뭔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보시면 오늘 기준에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매 제한 및 타사업 재당첨 제한. 우선 공급권에 대해서는 전매 제한 기간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즉 아까 우선 공급권 부여 시점이 있었죠. 예, 부여 시점부터 우선 공급권에 대해서는 전매 제한 기간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못 팔아먹어요. 상당히 세죠. 예.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우선 공급 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우선 공급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 투기가열지구에서 우선 공급 및 정비사업 조합원 분양 신청 불가. 이거는 뭐 여러분들 지금 투기가열지구에 5년 내 재당첨 금지랑 똑같은 내용이죠.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우선 공급권에 대한 대책 지금 그 신규 매입 계약 체결분에 대한 쟁점도 상당히 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과연 추가 수익을 10에서 30% 어떻게 보장을, 그 기준점이 뭐냐.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격이 오르는 거를 토지 등 소유자는 원하는데 가격이 오르면은 정비사업체에서 재배를 시켜버린다라니까. 그죠? 그럼 당연히 동의율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걸 동의하고 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이사 부동산 대책에 쟁점이 되는 내용을 좀 살펴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 명절 때 지금 제 방송을 시청하실 텐데 아주 좀 오늘 무거운 주제로 제가 오늘 좀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그래도 좀 알고 계시면 또 다른 때 또 도움은 되실 거예요. 예, 오늘 무거운 주제를 제가 좀 해드렸지만, 예, 여러분들 그래도 많은 도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고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